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기도 있고 막 한데 이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인기 있으나 그거 너무 아이러니한 제에게는 뭐 인기고 뭐고 간에 네.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기에는 뭔가 내려놓기에는 너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연예인이라는 삶이 그렇죠. 참 얻는 게 많으니까. 마치 굉장히 이렇게 미끼 주고 계속 끌고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버티며 살아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제 마음에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어떻게든. 그런 이제 뭐랄까 꼼수. 막 일탈을 하고 싶은. 예, 네. 비겁한 생각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수를 안 할 수 있을까? 야. 오. 우리 작가가 키워드로 배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 아, 네네네. 네. 배가 배 아픈 배입니까? 먹는 배입니까? 어떤 배예요? 예. 제가 지금은 굉장히 무대에서 릴렉스한데 네. 사실은 무대에 서기가 좀 어려운 체질입니다. 그게 의학적으로도 이제 좀 그런 더 체질인 것 같아요. 네. 무대 공포증이나 이런 건 누구나 있는 건데 네네. 저는 아예 그 공포증이 아니라 제가 떨지 않으려고 해도 네. 그냥 이게 장이 확 뒤틀려요. 오. 그래서 아파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네,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게 제가 보고 싶은 날엔 예. 활동할 때도 그냥 아팠습니다. 저는. 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 멤버들은 아플 때? 멤버들은 좀 저 형은 이상하게 아파하는 노래할 때마다. 그래서 저보고 항상 가서 쉬라 그러고 노래 끝나고 나면. 예. 왜냐면 노래 하는 동안 참으니까. 예.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참은 게 왜 우리가 경기 뛸 때는 맞은 거 아픈 거 그러다가 예. 예. 끼고 나면. 경기 예. 끝나면 막 아프다 그러잖아요. 예. 똑같은 날.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노래방이 세상에 처음 생겼고 예. 나는 이제 좀 키도 작고 좀 이렇게 자존감이 좋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노래방이라는 곳을 갔더니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예. 막, 야, 너 이 방에도 들어와봐. 너 이리 와봐. 예. 그래서 약간 그 좀 노는 애들도 예. 나를 아끼기 시작하고. 노래 잘한다고? 예. 예. 나를 좀 소개하기 시작하고. 어머. 야, 그 나한테 잘해주기 시작하고. 예. 근데 내가 좀 더 많이 불러주니까. 예. 그래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네. 자꾸 아파요. 배가. 예. 내가. 이게 우연인가? 이제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확실히 아파요. 오. 이제 노래 부를 때마다? 예. 그래서 교실에서 이제 노래를 시켰더니 더 아파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이제 아프구나까지 알았어요. 혼자 하면 안 아프고요. 예. 혼자 하면 안 아프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에 있는 순간. 예. 그 긴장감이 배로 오는 거야, 예. 보통으로. 뭔가 그런 상황에 이렇게 그런 상황을 살아가기는 힘든 체질? 그런 거에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야 저는 행복할 수 있는 네. 그런 체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그 삶을 좀 극복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수련회 가서 예. 하나님 그 서원 기도를 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캡슐에 넣어가지고 맞아. 어딘가 지금도 묻혀 있겠죠. 제가 이제 써서 냈죠. 하나님, 저희가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주시면 제가 찬양하는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써서 넣었어요. 예. 근데 뭐 그런 기도를 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나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어라고 우리가 느끼진 않잖아요. 예. 뭐 여전히 아프고 근데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예. 다시는 노래 안 해야지. 노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잘하고 뭐고 인기고 뭐고를 떠나서 복통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런데 계속 그때부터 이제 내가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네.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난 조용히 그냥 엄마가 이제 기술 배우라고 해서 예. 네. 공고 예.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공고에서도 장학금 받으면서 막 좀 잘했는데 네. 선배들이 소문을 듣고 또 야, 노래 잘한다며. 야, 우리가 그때 학교를 쫓아다니는 무슨 방송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학교도 한번 나가야지. 기쁜 우리 토요일. 맞겠다. 예, 정확합니다. 네. 그 말했으니까 한육을 그래서 그렇죠. 예. 나가려면 이제 인재가 있어야 되니까 네. 급하게 야 2학년 중에 누구 있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 최초로 밴드부가 결성이 돼요.
제가 보컬로 해서. 왜 선배들이 시키는 건데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박지현 씨 때문에 밴드부가 생긴 예, 거죠. 예.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와. 지금도 이제 한 몇 몇 킬로, 거의 30kg 가고 있는 거죠. 와. 그럼 뭐 학교에서 밀어주지 뭐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머리를 묶고 다녔어요. 약간 인정을 받아주고. 예, 우리 다 머리 짧은데 예. 저는 이제 뒤에 꽁지 머리 이렇게 묶고. 락커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공연할 땐 딱 풀고.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예, 약간 그런 거를 예, 허락해줬던. 그렇죠. 예. 그런 고등학교 시절 내내 락을 했어요. 그럼 그때도 복통 어떻게 해요? 아프면서 그냥 항상. 아픈데도 예, 참고. 매일. 예, 예. 매번. 예, 그냥 그게 이제 루틴이에요. 곧 그러니까 있으면. 예.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왜 먹은 게 없어도 아프니까. 그냥 고통만 장이 있군요. 뒤틀리는 거래요. 그게 그 여기 이제 내장들이 이렇게 막 경직되면서 긴장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쪽에서 경직이 되니까 굳어버리는 거죠. 예. 병원도 갔는데 뭐 아주 뻔한 그런 거예요. 예, 아, 이제 특별히 치료할 수가 신경성으로 신경성. 이제 장이 이제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다. 뒤틀리는 거다. 굉장히 좀. 근데 한 30분이면 가라앉는다. 아. 좀 긴장하지 마라. 뭔지 긴장하지 마라. 근데 그게 되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래도 잘 배웠던 기술로 예. 그 청주에 있는 그 좋은 공장에 예. 예, 지금도 이제 있는 그 에어컨 회사예요. 회사에 취직했어요. 예, 예. 어. 굉장히 에이스로 들어갔습니다. 성적이 워낙 좋았고 예, 예. 그래서 시운전반이라고 해서 네. 그 이제 가장 하이 클래스 마지막 시운전하는 우와. 어려운 일도 아니죠. 얼마나 우리 말로 이제 땡보라고 하죠. 땡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일 편한 일. 예, 예, 제일 편하고 보수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지금도 거기 있었으면 제가 굉장히 지금 높은 자리에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 근데 거기서도 노래 불렀을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게 네. 저는 이제 공장에 이제 취직하고 취직했는데. 돈도 잘 벌었고 예. 근데 이제 공장에 또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오, 진짜로? 아니 도대체 근데 그 얼마나 소문은- 잘했길래 잘하잖아요. 근데 그 소문은 그때부터. 뭐 낫다기보다는 이제 회식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내가 뭐 그걸 굳이 뺄 일은 없잖아. 이게 예. 뭐 어떤 큰 일을 만들 거라는 상상을 하지는 못하니까. 예, 예. 예. 그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 예. 좀 아파하더니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술렁술렁하면서 며칠 지나서 밴드부를 결성하자. 아, 또 결성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에어컨 회사 그 밴드부 제가 일기입니다. 지금도 밴드부를 여러 군데 만드셨네. 밴드 계속 창설되는 유발자.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계속 포크송만 검은 밤의 가운데 이런 아, 김광석 씨 치면서 같은 이런 거 거, 예. 맨날 약간 이런 거 하면서 예. 예, 아. 그런 걸 했었고 네. 그렇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한 1년 하다가 아 이제 군대를 가야겠다. 예. 예. 또 이제 군대 가는 거는 괴롭지만 노래하지 않는 건 좋아. 왠지 군대. 군대에서도 설마. 그냥 군가 듣잖아요. 군가. 에이 그래도. 아, 이제 군대는 네. 이제 그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주에 있는 이제 예. 우리나라 굉장히 큰 비행단인데 17 비행단이고 예. 그 비행단이 이제 굉장히 큰 비행단이어서 이제 뭐 입단을 했고 잘 보이긴 해야겠고 예. 그게 또 큰 일을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하지는 못했죠. 어. 또 했구나. 그냥 내후반에서 예. 또 흥얼거렸어. 이제 병장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예, 노래 불러. 예, 노래했죠. 내후반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예. 그게 이제 사단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 일이 커졌네. 사장님 특별 지시로 예. 밴드 부활성. 이 밴드부 유발자네. 너무 유발자네.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그 17비행단은 NRTS라는 부름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를 아마 예. 아실 텐데 예. 제가 그 NRTS 창시자예요. 항상 창시자야. 어, 제네시스네. 완전히 그냥 창세기야. 그때는 트로트를 아, 그래서 트로트를 엄청 사단장들 또 높은 분들 위해서. 그래 락을 하다 왔으니까 네. 락으로 트로트를 막 편곡하고 어. 그 편곡하니까 사장님 예를 들면 어떤 신기해가지고 노래 불렀어요 그때? 이런 거 사랑만 남겨 떠나가느냐 이런 거. 아, 좋아하지. 아, 사단장님 좋아하시지. 뭐 이러면서 좋아하시지. 좋아하죠. 근데 그때도 배는 아픈 거예요? 아프죠. 아팠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군대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휴가를 내보내줘요.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배 잘하니까. 잠깐 그 아픈 공연을 내가 잘 하고 나면 꼭 휴가를 보내줬어요. 숙박을 보내줘. 사장님 지시로. 그럼 일단 배 아픈 거 참고 불러야죠. 그랬죠. 행복했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학교 후배들과 예. 이제 가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예. 아 이것도 학교 얘기도 또 해야 되네. 학교에 또 왜?
저는 원래 대학교도 안 가려고. 네. 그런데 대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원래 공장 생활을 했었고 네. 네. 군대를 가기 전에 약간 텀이 있었습니다. 네. 그냥 락 밴드 그냥 이제 미쳐가지고 머리 기르고 예, 이제 예. 왜 그 락커들의 그 예, 예. 깻잎 먹으면서 막 배고픈 막 이런 생활 있잖아요. 깻잎을 먹어요? 이제 락커는 이제 헝거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 때문에 깻잎 이상의 반찬을 먹으면 어떤 배신인 거예요. 사치구나. 락커로서의 배신인 거예요. 아, 사치. 네. 그래서 항상 깻잎 통째로 넣고 맨밥해서 그거 그거 두 개만. 이제 4명이서 먹고 뭐 이런 삶 그런 거에 대한 좀 뭐랄까 낭만이 있었어요. 헝가리 하고 싶어서 그냥 원래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 거지 뭐. 아니 그래도 깻잎 이상은 먹을 수 먹을 수 있었죠. 있는데도. 근데 아. 그거를 이제 락 정신. 존중하는 거죠. 이제 락 막- 스피릿. 예, 그렇죠. 네. 오지 오스본과 막 할리퀸과 예, 막 이런 선배님들을 예, 바라보면서 라디오 헤드 뭐, 그분들은 잘 드셨을 수도 있는데. 먹었죠. 먹었을 텐데. 뭐 그러면서 그런 세월을 한 1년 정도 보냈는데 네. 그때 제 그 연습실 그 나오는 입구에 있는 전봇대에 예. 어느 날 뭐가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근처 옆에 있는 학교인데 예. 거기에서 실용음악과가 개설된다는 예. 요 포스터인 거예요. 예. 어. 실용음악과 개설? 그래 등록이나 학교를 한번 그래도 한번 그래도 부모님에게 예. 대학교로 나왔다는 아들을 돼야 되니까 예. 그래 내가 대학교 갈 수 있는 어떤 뭐 어떤 기반이 없으니까 공부도 예. 안 했고 노래를 뽑는다니까 가야겠다 시험을 봤는데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그렇게 학교를 등록해 놓은 그 한 몇 달 다닌 학교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 학교를 이제 제대를 하고 예. 복학을 할까? 예. 이제 복학을 해서 친해진 후배가 있습니다. 예. 그 후배가 김경록과 최현준이에요. VOS 멤버들. VOS 멤버들. 진짜 오래됐네요. 우리는 그렇게 데뷔를 하죠. 같은 학교. 그냥 같은 학교 선후배끼리. 같은 과 선후배가 예. 교수님의 추천으로 예. 뭐 오디션 뭐 이런 거 뭐 기획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음. 활동하고 있는 기획사에 그 교수가 압력을 넣어서 예. 얘네 데뷔 좀 시키라고 얘네 무대 한 번만 세우라고 네. 한 번 세운 게 반응이 좋아서 앨범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신사장님이 네 한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고생 없이 예. 사장님도 크게 투자한 거 없이 예. 큰 기대 안 했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냥 뭐 또 그분이 이거 좀 잘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무대에 세울 만한 애들인지만 확인 정도 하고 예. 그리고 그냥 무대 세웠는데 갑자기 막 팬클럽 결성되고 막 이러니까 네. 얘네 되겠다. 그래서 그냥 여자 그룹만 하던 분이 그냥 네. 갑자기 그냥 보컬 그룹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주얼리 하고 있었다. 네, 그런 거죠. 예, 주얼리 하다가 갑자기 그냥 예. VOS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연습생 없었고 아니 근데 그 전에 노래방부터 쭉 아팠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프로로 데뷔를 하면 이건 거의 뭐 복통이 배. 엄청 복통 더 어떻게? 아프죠. 어. 더 아프죠. 더 아파.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 많이 울었고 예. 아,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복통이 심했어요? 그 삶이 너무 이제 눈물이 나요. 너무 이제 그때는 뭐 예. 한 달에 한 번 무대, 예. 막 2달에 한 번 무대. 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노래해오던 그 10여 년간의 시간은 예. 몇 달에 한 번 무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루에 몇 번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계속 꼬여 있는 거예요. 밥도 그러니까 뭐 잘안 진통제나 약을 먹어도.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아프면 덜하죠. 예. 근데 이제 계속 뭐가 막 꼬여 있고 그렇지. 예, 그 계속 기분 막 알아요. 이게 막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 계속 마르고 그 제가 굉장히 말랐을 때 사진 아마 검색하면 나올 텐데 진짜 말랐었습니다. 저희 편집해서 넣을게요. 네. 네. 막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기도 있고 막 한데 이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인기 있으나 그거 너무 아이러니한 제에게는 뭐 인기고 뭐고 가래. 네.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기에는 뭔가 내려놓기에는 너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연예인이라는 삶이 그렇죠. 참 얻는 게 많으니까. 마치 굉장히 이렇게 미끼 주고 계속 끌고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버티며 살아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제 마음에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어떻게든. 그런 이제 뭐랄까 꼼수. 아, 막 일탈을 하고 싶어. 예, 네. 비겁한 생각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수를 안 할 수 있을까? 오, 그 진짜? 김경록과 최현준 우리 동생들에게는 지금 이 말은 굉장히 미안한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기적인 말이고. 늘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구나. 어. 그러니까 이게 결혼으로 따지면 네. 야, 이 남자는 늘 이혼하고 싶었구나. 아. 이 마음을 내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고백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내가 자식 새끼 때문에 사는 거지. 나는 이 삶을 벗어나고 싶어. 뭐 이런 식의 마인드인 거니까 멤버들 앞에서, 예. 멤버나 회사 앞에서 예. 늘 그런 마음으로 그냥 버티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몰래 계속 일을 벌리는 거예요. 사업들을. 아. 네, 왜냐면 이제 그 사업이 뭐가 하나 터지면 다 그만둘 수 있으니까. 네, 노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신앙은 없었죠, 전혀. 야,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을 하셨을 텐데 네. 이렇게 배가 아픈 걸 모르셨어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배 아픈 거를. 아, 그럼요, 전혀. 예. 전혀 티를 안 냈으니까. 회사에서는 좀 알았어요, 회사에서. 아니 얼마나 복통이 심했길래 그토록 어떻게 보면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성공이고 가수로서 이제 데뷔를 해서 활동한다는 게 내가 꿈꾸던 목표였는데 그것과 바꾸고 싶을 정도로 복통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엄청나게 잘 살게 해줘도 싫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 그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예. 그 보고 싶은 날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예, 1위죠. 예, 근데 그때는 또 그리고 신인이고 네. 뭐 4년 차, 5년 차쯤 되는데 어쨌든 뭔가 많이 벌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예. 가수가 4, 5년 차 때면은 아직은 더 많이 알리고 그럴 때지. 네네. 막 행사를 막 열심히 뛰면서 다 돈을 막 많이 벌거나 그럴 때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트로피를 막 던지고 싶었어요. 저는 그게 막 방송에서 울고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도 제가 했었던 예. 그때 KBS 뮤직뱅크였던 것 같습니다. 뮤직뱅크 네. 1위죠. 그래서 막 울면서 제가 막 이렇게 멘트하고 소감 말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트로피를 이제 주고 매니저하고도 좀 인사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너무 뭔가 공허하니까. 그래서 이제 형님 들어가세요 하고 내려서 이제 그 계단에. 네. 근데 집도 굉장히 허름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그때 아이가 세상에 알리지 않은 그 비찬이가 예, 2살, 만 2살, 3살 그 아이가 이제 집에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막 직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가 진짜 엉망이 됐지? 나는 왜 굉장히 좀 침착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시기를 보내고 누구는 생각하기를 왜 그렇게 해? 좀 있으면 돈도 좀 벌 거고 뭐 아이도 이제 세상에 알리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를 걷고 있는 저에게는 그런 침착함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리고. 네, 그냥 그때가 이게 몇 살 때쯤이에요? 대략 20대죠? 30? 29, 30? 제가 어리지, 27에 어리지. 데뷔를 했고 네, 좀 늦게 데뷔를 한 편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뮤직뱅크 1위 트로피를 손에 들고도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이 이제 복통도 있고 네, 네. 지금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숨겨둔 네. 사실 박지원 씨가 어떻게 보면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뒤늦게 밝혔잖아요. 네. 맞아. 숨기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사실 숨기고 있을 때의 그 심정 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갓난 아이 네. 뭐 이런 현실이 대입돼서 네.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뭔가 너무 꼬인 느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거지? 내가 어릴 때 노래를 시작한 게 잘못인가? 그럴 수 있다. 까지도 가는 거예요, 생각이. 맞아. 예. 내가 내 몸은 노래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네. 그거를 거스르고 살아온 대가가 예. 이렇게 꼬여버리는구나까지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예. 다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네.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다는 것을 원래 뭐 소속사와 좀 말을 맞추고 숨겼던 건가요? 소속사에서도 몰랐어요? 소속사도 몰랐습니다. 소속사에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얼마나 늘 조마조마한 기분이었겠어요. 네. 어머. 이미 그러네. 와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디서부터 갑자기 밝히기도 힘들어지는 네.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아니 어디 TV 너무 프로 걷잡을 수 나와서는 없게. 또 네. 또 총각 행세를 해야 돼. 네. 왜 처음에는 속사한테 이야기를 아무래도 데뷔를 싫어할 것 위해서? 같으니까. 아마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데뷔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죠. 그럴까봐. 예, 예, 예. 데뷔라기보다 데뷔는 막 했을 때는 애기가 없었는데 네. 데뷔했을 때 아내가 집에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있는 약간 그때 그렇죠. 보컬 그때 아이돌 분위기가. 그룹 같은 그렇지. 그런 우리도 20대 가수인데. 예, 굉장히 좀 우리가 얼굴로 미는 가수였거든요. 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렇구나. 우리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난 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대중의 반응과는 또 약간 다른 결이었군요. 저만 음악을 좋아했나? 아니, 우리는 분명히 얼굴로 미는 가수로 그래. 데뷔를 그래. 했는데 아, 다 미남이죠. 자꾸 네. 사람들이 네. 명언의 목소리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얼굴로 미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어떤 컨셉에서 예. 그런 컨셉에서 뭐 집에 아내가 그렇겠다. 있는 그렇죠. 사람이 맞아. 데뷔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20대 가수니까. 예,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뭐 모르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아내가 아이를 원했고 우리 엄마도 원했고 아무리 연예인도 좋지만 우리 삶을 살자 이런 우리 가족 회의에 의해서 오케이 아이를 갖자 엄마 엄마 우리 아이 가질게요 엄마 손주 낳아 드릴게요 아내하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고 싶은 날에도 이렇게 잘 된 거고 한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식시가 된 거죠. 이거 너무 꼬였다. 그럼 방송 나갈 때마다 막 질문들 하잖아요. 어떤 하죠. 이상형이 뭐 이상형도 물어보고 네, 하죠. 여자친구 있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예, 집에 아내 있는데 자꾸 아, 그런 그럼 얘기.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여자친구 있으면 좋죠. 나 지금 활동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네. 집에 아내가 있는 거지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아 그러네. 네. 아내가 TV 보면서도 좀 약간의 그렇죠 방송 보면.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마인드여서 예, 함께 이해했지. 회의하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여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거는 괴로웠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괴로웠던 거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사생팬 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긴장감을 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나올 때도 항상 불편하고 아 집까지 찾아오는 예, 예, 팬들. 예. 아. 예. 근데 기저귀가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 그 집은 예.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쓰레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전봇대에다 세워놓는 아, 그런 그지, 이렇게 그지. 다 노출돼 있어요. 근데, 예. 근데 그 기저귀를 가리기 위해서 매일 기저귀를 안에 넣고 쓰레기를 겉에 넣고 막 이렇게 그랬던 막 그게 이제 아내는 너무 그런 삶이 이제 아내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늘 아내가 떳떳하지 못한 네. 거예요. 그치. 내가 누구 누구의 아내고 네. 누구의 엄마인데 네, 마트 한번 제대로 못 데려가고 밝히질 아이를. 못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네. 살아야 네.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저기 둘째 아들 애기라고 이제 이렇게 동네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업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총각 행세를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늘 총각처럼 살아야 하니까 네. 좀 불편함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오냐면요. 이게 예. 멘탈이 제가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집에 들어왔을 때 예. 이게 너무 그렇죠. 뭔가 현실 같지가 않고 맞지.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게 마음으로만은 불가능한 게 네네. 그 행위를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 사랑을 하면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거고 음. 같이 놀이기구를 타는 거고 예.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 거고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그렇죠. 이 사랑이 내 몸 안에 이렇게 더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그 행위가 너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뭐 짐처럼 느껴지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뭐 이거 아닌 것 같다. 근데 아내는 계속 둘째를 또 낳채요.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둘째를 왜 낳냐고. 이런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예. 내가 둘째를 왜 낳냐는 그 말이 아내는 굉장히 이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이제 어디에 와 그렇죠. 어디에 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느껴지면서 아내하고 우리 엄마하고 예. 이제 같이 고민을 해서 아이를 밝히자. 그 말을 저한테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싫었었어요. 싫지. 너무 제가 이제 너무 멀리 잘 왔죠. 됐는데. 너무 와버렸어. 말이 되냐. 이제 봐서. 그지. 예. 나 회사에서 맞아주고. 그렇죠. 신사님 좀 무섭습니까? 그럼요. 무섭죠. 안 된다. 그러다가 결단을 했죠. 거기서 까딱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청춘의 덫에 이종원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왜 네. 버리고 여자 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도 현실에도 맞아. 있잖아요. 네. 성공 후에 사랑했던 여자 버리고 그게 이런-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이런 뭐 깊은 뭐 삶에 대한 어떤 괴로움이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팩트가 예. 그 사람의 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그 순간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택한 거잖아요. 그게 맞다라는 마음을 음.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였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헤어질 수도.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길 잘한 거. 그만큼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지켜질 것 같지만 그 온전한 행위 없이는 지켜지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제 마음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행위는
참 매일 아침 스킨십을 하고 맞아요. 뭐 굿나잇 키스를 하고 집에서 나올 때 현관에서 가벼운 키스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참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것과도 연결되는 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나는 그 트로피를 손에 쥐고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고개 숙였을 지현 씨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되는 것이 내가 집 밖을 나가면 내가 이상의 꿈꾸던 세계가 인기와 부와 명예와 팬들의 환호성이 들리고 현실로 들어가는 그 계단 위를 올라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아내와 막 기어다니는 아기가 있는 현실 속에서 예. 그 사선에서 예, 예. 그 괴로워하는 모습이 왠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예. 같아요. 맞아. 근데 내- 그곳에서 그 사선에서 들어갔더니 그곳이 너무 따뜻하고 그렇죠. 그곳이 너무 자유롭고 네. 그랬으면 괜찮아. 아, 그렇지. 그러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위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곳이 따뜻해야 됐고 예. 그곳에서 자유로움으로 나는 밖에서 그런 공연을 하고 왜 공연이 끝나면 허무하다고 허무하죠. 그러잖아요. 정말. 인기 속에서 뜬구름 속에서 가라앉았을 때 더 네. 따뜻한 깊이 있는 뭐가 느껴졌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늘 나가서 그런 뜬구름 속에 살다가 들어오는 남편을만 바라보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세상에 밝히지도 못하고 난 숨어있는 투명인과 같은 존재로 숨어서 육아를 돌보고 있는 아내의 심정은 또 어떻게 늘 따뜻하게 맞이하겠어요. 그죠? 둘 다 어린 나이였어요. 네. 네. 그때 아내의 마음을 제가 한번 요 근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당신 어떻게 그때 그거를 맞아. 그 마음을 지켰냐?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도 하나님 주셨던 마음 같은데 그때는 네. 신앙생활 안 했는데 네네. 자기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대요. 네. 뭐냐면 아무리 남편이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막 해도 자기가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안정감이 있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만약 그 상황에서 아내가 흔들렸으면 그게 풍지박산이거든요. 예, 아내가 아이를 지켜가는 그 모습이 아이하고 막 너무 잘 지내는 그 모습이 그게 또 저를 감동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내의 그 마음이 시작인 거죠. 그게 우리 모든 가족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든 어떤 시발점이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리고 당연히 이제 행사니 뭐니 그리고 이제 뭐 소속사 분쟁. 아, 그렇죠. 막 문쟁이 이제 또 그때 있었어요. 이제 소속사는 이제 난리가 나고 제가 이제 눈에 가시가 되고 그때 저는 또 새로운 소속사와 맞아요. 이제 좀 이렇게 기대게 되고 예. 이제 왜냐면 이걸 또 이렇게 안아주는 누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누가 내가 예. 길을 가는 그 사거리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그 하나님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삶에. 아. 뭐냐면 제가 이제 몸이 굉장히 고열로 시달리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예. 입원했다는 거를 대전에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대전에 있는 친구들한테 알렸어요. 예. 근데 애들이 문병 오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예. 대전에서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학원에서 가르쳤던 제자. 네, 아니 예전에는 교수직을 할 때 서울에서 예, 제자가. 했던 제자가 이렇게 와서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돌아가는 길에 교수님 교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오.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왔대요. 어머나. 그리고 내가 뭐 안부 묻고 이제 얘기 좀 담소 나누다가 이제 갔어요. 예. 근데 그 말이 막 너무 남는 거예요. 계속. 교회 내가 잊고 있었지. 내가 교회 다녔지. 나는 중학생 때 교회에서 살았지. 맞아, 나 살았었어. 이렇게까지 이제 나 엄청 하나님 사랑했었지.까지. 나 많이 사랑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여보 교회 한번 가라고 이렇게 제자가 얘기하고 가네. 그래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여자가. 예. 교회 가자. 그러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네.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는 교회를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예, 이제 만지시는 거예요. 그냥 뭐 사건도 없어요. 예. 안 무너지는데 내가 막 우니까 아내도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같이 주저앉은 거예요. 어머. 왜? 그럼 막 끌어안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교회 그냥.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아, 이유 없이. 네, 그냥 자세를 만드신 건가? 우리의 어떤 나를 만난다는 것이 이런 거야, 지연아. 엄청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도 막 교회가 이제 앞에 앞에 예. 교회 이제 뒤로 들어가는 그 성벽 예, 문이 이제 안에를 이렇게 부축해서 이 문을 이렇게 싹 여는데 안 계세요. 여기 안내하시면 아무도 안 계시고 예.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문을 싹 열었는데 그 향기가 예. 엄청난 거예요. 그 향기가 뭐 좋은 걸 뿌려놓은 건지 와 아내랑 나랑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둘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꺽꺽대고 울었어요. 이게 금요철야 예배였어요. 모르는 교회 금요철야 예배. 처음 간 예배. 네. 처음 간 교회. 근데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꺽꺽대고 우니까 목사님도 뭐 이렇게 젊은 부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꺽꺽대고 우니까 약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예.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가 넘어오니까 아, 막 설교 중에? 네, 설교 중에 이렇게 조용히 하시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성도들이 같이 울어. 우리가 너무 우니까. 어머. 그랬던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끝나고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다과 나누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예. 새벽 예배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이 이제 아예 이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살면서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는 이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럼요. 믿음 생활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새벽이 너무 좋고 새벽 예배 가는 아내하고 가는 나는 세상의 아내와 아이를 밝히지 못해서 인생을 굉장히 꼬인 인생을 답답하게 살았던 굉장히 그 뭐랄까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네. 예, 온전하지 않았던 삶에서 예. 이렇게 아내랑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너무 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엔 이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이제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이제 내가 서원 기도가 기억이 난 거예요. 중학교 때 했던 그 캡슐이 기억나. 아, 그래. 그 기도 있었죠. 예. 그래서 앨범을 발매를 한 겁니다. 찬양 앨범을. 아, 네, 그 서원했던 기도 약속을 네. 지키기 위해서, 성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때 처음 발매했던 앨범이 그게 이제 그아무도라는 찬양과 온맘 다해라는 찬양을 예. 그 1년 안에 이제 제가 이제 31살 때 예. 31살에 32살 넘어갈 때 이제 발매를 했고 예. 뭐 아무런 인기는 없죠. 뭐 그게 이제 뭐 이제 그러면서 소문은 났죠. 이제 VS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예. 박지현은 이제 그냥 찬양 가수가 됐더라. 네네. 이제 이렇게 이제 앨범을 내고 그리고 그 앨범에 어떤 쇼케이스식으로 네.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 찬양을 처음으로 네. 그리고 무대를 내려왔는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예.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아, 그때부터 예. 그 뭐지? 그 우연인가? 예. 근데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배가 왜 안 아팠지? 이번 나 배가 왜 안 아팠지? 저기 배 안 아팠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무대가 이제 계속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아픕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기하네.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네가 노래를 좀 쉬었다가 해서 그런가 보다. 뭘 하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네. 서른이 넘어서 그런가 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네. 하는데, 저는 알죠. 그럼 아, 네. 그렇지. 네. 그렇죠. 나는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알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네. 나는 아는. 네. 단 한 번도 안 아픕니다. VOS 때 뭐 녹음실 많이 가서 녹음했겠지만 네. 그 찬양을 부를 때의 느낌은 좀 다르죠? 어때요? 우리가 왜 항상 어떤 행위를 하던 네. 이렇게 MC를 보셔도 네. 또 연기를 하셔도 어떤 행위라도 그 대상이 있어야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고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찬양은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 대상이 명확하다는 거. 근데 우리가 늘 그 이별 발라드를 부를 때는 내가 뭐 집에 아기가 있고 근데 뭐 누굴 대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치. 항상 그 한자로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연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더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게 그렇죠.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찬양은 어떤 그냥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거고 아. 내 마음을 꺼내서 하는 그렇죠, 거기 그렇죠. 때문에 더 좋죠.